ELIA 정서학습 통합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학습 통합검사는 학습과 관련된 정서적인 요인과 학습 전략, 자신의 학습 욕구를 확인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이므로 검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신뢰도, 학습 유형, 학습 욕구, 정서 역량, 인지 전략, 행동 전략, 학습 부적응, 총평입니다. 본 영상은 점수 체계, 신뢰도, 요인별 해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검사에서는 T점수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T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특성이 얼마나 강하거나 높은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점수는 평균 50, 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 점수입니다. 평균 50점을 중심으로 50보다 높으면 또래에 비해 요인의 특징이 강하며 50점보다 낮으면 또래에 비해 요인의 특징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에서 학습 욕구와 정서 역량은 T점수를 기준으로 낮음, 보통, 높음의 3개의 수준을 사용하고 학습 전략과 행동 전략, 학습 부적응은 매우 낮음에서 매우 높음의 5개 수준을 사용합니다. 각 수준별 해석 문구가 다르니 자신의 결과지를 참고해주세요. 결과지 첫 번째 부분은 응답 신뢰도입니다. 응답 신뢰도는 무응답, 연속 동일 반응, 일관성, 왜곡 응답을 확인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무응답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OMR 용지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개는 실수로 응답을 안 할 수 있으나 10개 이상의 무응답은 매우 고의적인 반응으로 판단하며 결과지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개 미만의 무응답 반응도 요인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하나의 응답을 반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문항 구성에 따라 일부 연속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이상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판단하며 이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같은 의미의 질문에 다르게 응답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5점에 응답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1점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반응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반응에서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질문에 둘 다 반대의 의미인 매우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할 것입니다. 네 번째, 왜곡 응답이란 자신을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응답을 왜곡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는 빈도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좋은 의도를 보이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통계적 기준을 사용하여 왜곡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습 유형이란 개인의 학습 방향을 의미합니다. 학습 유형은 관심의 기준과 의사소통 방식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Y축에 있는 관심 주제는 관계와 과제를 기준으로 보고 X축에 있는 소통 방식은 표현과 수용을 기준으로 보면 성취, 신중, 관계, 성실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과제와 표현 축에 속하는 성취형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목표를 세워 빠른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며 결정이 빠르고 계획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종종 조급한 행동으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으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관계와 표현 축에 속하는 관계형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힘든 상황에서 장점을 잘 파악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언가를 할 때 마무리가 부족하고 결론을 급하게 내리는 편이며 자신의 능력을 종종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관계와 수용 축에 속하는 성실형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잘 따르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협조적이며 수행에 있어서는 큰 기복이 없습니다. 반면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변화를 꺼리며 수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과제와 수용 축에 속하는 신중형입니다.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정확한 자료를 모아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잘 정리하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사소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에게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설명 중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학습 동기 영역은 왜 공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활용한 영역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중요도별로 일련의 단계를 형성하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애정,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마지막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서는 아래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학습 동기에 적용해 재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욕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욕구는 공부하라는 야단이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공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전 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욕구는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자극,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상 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외적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스스로 내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정욕구는 주변으로부터 칭찬과 인정,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공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정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은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알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욕구는 공부 자체가 즐겁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적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해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아실현 욕구가 가장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서 역량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서 역량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정서란 생리적 각성, 표정, 감정 및 의식의 경험이 따르는 복합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쓰이는 느낌, 감정과 비슷하고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부할 때 정서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필요한 목표에 맞게 통제함으로써 효과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에서는 정서 역량을 정서 인식, 정서 조절, 정서 표현, 정서 공감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서 인식이란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 경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서 역량의 핵심 요인으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기록해보고 복기해보세요. 정서 조절이란 자신의 감정을 현재 상황에 적합한 행동 동기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중립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현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미리 가정해 보세요. 정서 표현이란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그 표현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서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공통점을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을 잘 찾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파악이 느릴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해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전략이란 공부할 때 사용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본 검사에서는 인지 전략과 행동 전략으로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학습 전략 그림에서 왼쪽은 인지 전략, 오른쪽은 행동 전략입니다. 먼저 인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 전략이란 공부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과정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본 검사에서는 기억 전략, 조직화 전략, 계획 전략,
점검 전략을 측정합니다. 기억 전략이란 학습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시연이나 반복하는 기술을 잘 사용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되뇌이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만의 기억 전략을 만들고 사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화 전략이란 학습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단순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다양한 단원이 혼합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연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 전략이란 학습할 때 효과적인 순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준을 측정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교과서의 앞단원만 반복해서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아는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점검 전략이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술을 측정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기억 회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점검을 통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의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면 밑줄을 그은 후 나중에 다시 읽어보거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에서부터 읽어가며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정해 보도록 하세요. 학습 전략 그림에서 오른쪽 영역인 행동 전략입니다. 본 검사에서는 노력 관리, 시간 관리, 자원 활용, 환경 관리를 측정합니다. 노력 관리란 힘들거나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공부할 때 포기가 빠르고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을 잘 하지 못한 경험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노력한다 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 후 천천히 난이도를 올려가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과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란 시간 계획에 따라 공부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시간 기준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생각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 활용이란 공부할 때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의 도움을 잘 얻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주변의 도움을 잘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대인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받으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환경관리란 학습에 유리하도록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정돈하는 전략으로 방해되는 것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또래에 비해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종료와 시작 행동으로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으며 공부할 때 불편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다음에 공부할 때 빠르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모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 검사에서 학습 부적응은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라 정의하고 스트레스 중 평가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합니다. 스트레스란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평가 스트레스란 시험이나 성적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측정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다면 시험이나 성적에 대해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기대하는 부분보다 성적이 낮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평가 상황에 대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 치기 전 심호흡을 하거나 안정감 있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자체에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면 모의평가를 통해 평가에 대한 불안을 둔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상황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 평가 상황에서는 연습 상황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란 수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로서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보다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업에 사용해서 여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높습니다. 이 경우 하루의 일정 시간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거나 일정 수준에 도달한 영역에 대해서는 투입 시간을 줄여볼 수 있으며 짧은 예습과 복습을 통해 학업 시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나눠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스트레스란 학업과 연결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서 학업으로 인한 차별, 학업 시간 방해 등이 있으면 이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부 외에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대인관계의 폭을 조정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수행에 영향을 주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천천히 해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해소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총평은 지금까지 설명한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방향을 정리한 글입니다.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법, 동기 수준에 따른 행동 조언, 정서 역량과 인지 전략, 행동 전략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결과지에 출력된 해석글을 읽고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 검사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 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 검사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